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의 온갖 영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 아이반 토니, 조나선 데이비드, 뭐 유세프 안나세리,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언급한 명단은 스트라이커에 불과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고 조나선 데이비드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이 정식으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토트넘은 어떤 스쿼드를 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고 토트넘이 이런 스쿼드를 갖췄다라고 하면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어떤 스쿼드도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릴의 조나단 데이비드를 데려올 수 있다, 뭐 안나세리, 뭐 아이반 토니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조나선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캐나다 사람들도 이 선수가 토트넘에 올 정도의 퀄리티가 맞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셔널 팀 퍼포먼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의 어떤 그 활약으로만 봤을 때는 잉글랜드 대표팀도 별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조나선 데이비드가 나쁘지 않은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토트넘의 굉장히 다양한 영입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정리한, 최근에 이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를 총정리한 기사를 냈는데,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정도의 베스트 11, 그리고 이제 스쿼드가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좀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다. 구엘리모 비카리오가 일단은 잘 지키고 있고, 프레이저 포스터가 좀 경험 있는 골키퍼 역할, 그리고 이제 서드 키퍼로서는 브랜던 오스틴이 홈그로운 키퍼로서 지금 5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키퍼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비카리오, 프레이저 포스터, 브랜든 오스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 풀백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레길론, 제드 스펜스 다 이제 그 보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에메르송 로얄까지 이제 보내고 나면은 지금 오른쪽 왼쪽에 한 명씩밖에 지금 인버티드 풀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티드라고 하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뛸 수 있는 약간 그런 풀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데스티니 우도기, 페드로 포로, 이 두 선수만 이제 원래 풀백 자리고, 데이비스, 반더벤 정도가 이제 왼쪽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이 지금 원하는 선수는 뭐 센터백도 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풀백도 뛸 수 있는, 멀티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반더벤이나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를 찾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런데 묘하게도 토트넘은 여전히 이제 왼발잡이 선수들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오른쪽의 옵션으로서는 모나코의 반데르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는 바로 아치 그레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센터백이랑 그 라이트백을 동시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오른쪽이랑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을 같이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일단 왼쪽에는 우도기, 반더벤, 데이비스로 일단 버틸 수는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치 그레이가 왔으면 좋겠다. 이 아치 그레이 선수가 어쨌건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데려오고, 페드로 포로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나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업으로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 뭐 다이어, 탕강가, 로든 다 이제 떠나거든요. 다이어는 이미 떠났고, 그리고 이제 로메로, 반더벤, 라두드라고신,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뭐 애슐리 필립스, 도링턴, 어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전급 선수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 굉장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선수이기는 한데 지금 가격이 이제 3,500만 파운드여서 토트넘이 지금 센터백을 최우선 순위로 데려오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지금 당장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아다라비오요, 켈리, 뭐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이 선수들은 이미 이제 다른 팀으로 다 떠나게 됐고, 지금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마르크 게히 선수, 게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트레버 샬로바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과연 토트넘이 원하는 가격으로 올까?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샬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주전으로 뛰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를 떠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일단 게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센터백이고,
칼라피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칼라피오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미드필드까지 뛸 수 있는 정도의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칼라피오리가 오면은 좋긴 좋겠지만 일단은 현재 토트넘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도기 반더벤 데이비스 그리고 반더벤 데이비스, 로메로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 아치 그레이 이런 식으로 일단 수비 라인을 꾸려 놓으면은 일단은 한 시즌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토트넘이 굉장히 이제 프라이어리타이징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돔벨레 떠났고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 로셀소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이 선수도 이제 떠날 거다.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 클럽 대항전과는 달리 약간의 좀 숨쉴 공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호이베르와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올리버 스킵 같은 선수들이 이제 뭐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토트넘에서 나고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선수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남은이 이제 뭐 비수마, 벤창쿠르, 메디슨, 사르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베르발 선수가 오게 된단 말이죠.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한 반 시즌 정도는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코너 갤러거라던가 아니면 에베르치 에제 선수 같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이 에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손흥민, 페드로 포로, 사르 같은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소속사 CAA 베이스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조금 더 쉽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에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서도 많이 뛰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또 주로 뛰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드필더진까지 보면은 일단 갤러거를 데려올 수 있으면은 갤러거 데려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베르발이 이번에 이제 이적이 확정됐으니까 에제까지 만약에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셋 중에 컨디션 좋은 사람들 지속적으로 쓰면 되지 않나. 메디슨이 또 컨디션이 떨어질 때 토트넘이 굉장히 또 그 폼이 저하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에제와 바리발 선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제 공격수 부분이죠. 공격수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선수들 좀 많이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제 뭐 페리시치, 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노르 솔로몬이 이제 부상이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좀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베르너가 일단 돌아왔고 이제 1년 더 임대 연장을 했죠. 그리고 히샬리송은 일단은 떠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브래넌 존슨, 클루세스키 등등의 이제 선수들이 지금 이제 공격진에 있는데 여하튼 이제 어떤 선수들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알반 토니, 뭐 도미닉 솔랑케, 산티아고 히메네스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선수는 스포르팅의 빅터 요케레스 선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여하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 조항 그러니까 지금 판매 가능하기 위한 어떤 조항을 봤을 때 8,500만 파운드 거의 뭐 1억 유로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이고 아스날도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의 선수를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을까? 슈투트가르트의 세루 기라시 선수 이제 이번에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또 데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전방 공격수에서 좀 덩치 있는 공을 좀 홀딩해 줄 수 있는 타겟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좀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피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마르쿠스, 에드워즈 뭐 이런 선수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름은 사실은 아슬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이 선수는 최근에 유로에서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탑 클럽들에 대해서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현재 이제 그 5천만 파운드 정도 5천만 파운드가 살짝 안 되죠. 4,650만 파운드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거의 뭐 박앤세일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 생각보다 꽤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니코 윌리엄스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이제 윙어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마음 놓고 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뭐 히샬리송, 손흥민, 베르너 존슨 같이 좀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공격수를 데려오고 싶을 수도 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니코 윌리엄스, 스페인이 이제 이탈리아 1대0으로 잡고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윌리엄스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 755억? 완전 이거 세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토트넘이 과연 이 영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라인업을 봤을 때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치그레이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에제 선수, 그리고 갤러거, 이런 선수들이 영입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들어온다. 야, 그럼 끝내줍니다. 손흥민 선수를 굳이 여기 놓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손흥민 그리고 요케레스까지 여기에서 만약에 히샬리송이 빨리 팔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영입이 조금 더 빨리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미드필더진에서도 호이베르가 팔리면, 이 오른쪽 이제 그 수비수도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팔리면, 이거 여러 가지 어떤 전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요케레스, 니코 윌리엄스, 갤러거, 에제, 아치그레이 이렇게 데려온다. 끝내주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칼라피오리, 이제 그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수까지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데이비스도 팔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적 시장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칼라피오리로 데이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확실한 업그레이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이제 미들필더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뭐 갤러거를 만약에 영입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이 정도의 영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은 이름들인데, 그런데 또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화 실력, 이 부분을 이제 믿어봐야죠. 선수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데려오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구상에 선수들이 과연 동의하고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레비 회장이 돈을 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스쿼드 어떻게 했을 때 좀 완성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